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흥미로운 해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45년간 프랑스가 철저히 막아왔던 기술, 그 누구도 넘지 못했던 장벽을 한국이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프랑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프랑스는 이 기술을 그렇게까지 숨기고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기술의 쾌거와 그 뒤에 숨겨진 도전과 집념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의 KC 수년간의 실패 끝에 영하 160도의 바다를 완벽히 견뎌냈습니다. 로열티를 바다에 던진 날,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기술의 종속을 끄는 한국. 그들은 어떻게 불가능을 뒤집었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중공업 기술본부 팀장 정도윤입니다. 20년간 프랑스 도면 없이는 배 한 척 못 만드는 현실을 견뎌왔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 사슬을 끊을 날을 기다려왔어요. 오전 9시 30분 삼성중공업 15층 회의실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리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2시 반이었지만 화면 속 앙투안 르브룩은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GT사 최고 기술 책임자. 답답게 45년간 축적된 여유가 그의 표정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꽉 쥐고 있었어요. 20년간 이런 순간을 수십 번 겪어봤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구류감이었죠. 회의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0여 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 사이로 통역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앙투안 CTO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술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한국이 GTT 기술 없이는 선박 한 척도 완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하시네요. 통역사의 말이 끝나자 앙투안이 직접 영어로 덧붙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죠. 기술 협력이라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국 친구들이 우리 도면 없이 배 한 척 제대로 만든 적이 있나요? 회의실에 모인 엔지니어 10여 명 중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손안의 볼펜이 부러질 것 같았죠. 옆자리 김 차장의 숨소리가 거칠러지는 게 들렸고 맞은편 박 과장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앙투안이 커피잔을 들고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의 말투엔 45년간 쌓인 기술 독점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기술이란 열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우리만큼의 시간이 말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10%를 건조하는 조선 1위 국가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바다를 누비는 거대한 선박들을 매년 수십 척씩 만들어내죠. 울산과 거제, 목포의 조선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박들이 카타르와 호주, 미국을 오가며 에너지를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심장부인 화물창 기술만큼은 프랑스 GT가 45년째 특허로 철록같이 틀어지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자물쇠처럼 말이죠. 영하 163도에서 액화천 연가스를 담는 화물창 설계도. 그 몇 장의 도면이 없으면 전 세계 어떤 인증기관도 선박 승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로이드 성읍, D&B, GL, 아메리칸 뷰로 등 세계적인 인증기관들이 모두 GT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앙투아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십시오. 선박 한 척당 190억 원입니다. 예정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그의 손가락이 계약서를 톡톡 치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전해졌어요.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죠. 도면 몇 장으로 190억 원씩 챙겨가는 기술 귀족이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의 주머니가 불어나는 기막힌 구조였어요. 우리는 용접봉을 들고 철판을 붙이고 그들은 도면만 그려서 돈을 벌었죠. 지난 20년 동안 총 4조 원이 프랑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앙투안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에게 일이 없으면 여러분 배들은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화상회의 화면 속에서 그가 와인잔을 들어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술을 마시는 그의 모습이 더욱 분노를 자아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 때까지 말이에요. 우리가 배를 만들고 그들은 웃고 있다. 이게 산업입니까? 식민지입니까? 동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혼자 남아창 밖을 바라봤어요. 거제 앞바다에 떠있는 LNG 운반선들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용접하고 조립한 배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핵심 기술은 여전히 남의 것이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 흩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술료 명세서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물창, 기술료 190억 원, 라이선스, 수수료 25억 원, 기술 지원비 15억 원. 매번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우리가 땀 흘려 만든 배에서 프랑스가 가져가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어 KC1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실패했던 한국형 화물창 기술의 잔해였어요. 표지가 누렇게 발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꿈이 담겨 있었죠. 비록 실패했지만 분명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굴욕을 끝낼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겠다고요. 20년간 당해오니 몸열감을 기술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보고서 표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반드시 다를 거야. 밤 10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섰지만 마음속엔 이미 새로운 설계가 그려지고 있었어요. KCTC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프로젝트의 윤곽이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조선소의 야간 조명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15분이 지났지만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면서 던진 한마디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190억이네. 언제까지 이럴 건가? 김 차장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죠. 박 과장은 아예 말없이 문서만 챙겨서 나갔어요. 20년간 이런 굴욕을 반복하다 보니 분노보다는 체념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책상을 열어 낡은 보고서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KC1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라고 적힌 표지가 누락에 발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정부와 가스공사, 조선 3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개발했던 한국형 화물창 기술이었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분노에서 시작되었어요. 프랑스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존심이었습니다. 국가 예산 2억 원이 투입되었고 최고의 엔지니어 50명이 3년간 매달렸어요. 저도 그 프로젝트의 원이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서
영하 160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자 철판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어요.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콜드 스팟 현상이 발생해 화물창 일부가 변형되었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에서는 아예 가스가 새기 시작했죠. 언론들이 달려들었어요. 역시 기술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프랑스 기술의 벽은 높았다. 국산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매일 쏟아지는 기사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현장 반응이었어요. 선주들이 한국형 화물창을 기피하기 시작한 거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보험회사들도 한국 기술로 만든 화물창에는 높은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KC1 프로젝트는 그렇게 무뎠어요. 3년의 노력과 2억 원의 예산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죠. 그 이후로 아무도 국산 화물창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마지막 시험이 실패했을 때 팀원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뒤섞인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한아은엔지 박은지 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42세인 박은지는 KC1 프로젝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배를 운항했던 사람이에요. 책상에 앉아 설계만 하는 제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가스와 실름하며 배를 몰았던 현장 전문가였죠. 정 팀장님, 오늘 회의 어떠셨어요? 박은지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아는 듯한 무력감이 배어 있었어요. 뻔하죠. 190억 더 내라는 소리만 들었어요. 저도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런 얘기만. 박은지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정 팀장님,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KC1 정말 끝난 걸까요? 그때 실패한 게 진짜 기술의 한계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포기한 걸까요? 박은지의 질문이 가슴을 찔렀어요. 10년 동안 스스로에게 던지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죠. KC 실패한 이유가 정말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버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박 팀장님도 그때 현장에 계셨잖아요. 직접 보신 거 아니에요? 네,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은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때 마지막 테스트에서 가스가 셀 때 저는 배 안에 있었거든요. 온도계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뭔가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모르죠. 다시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요? 이번엔 책상이 아니라 바다에서 시작해서 말이에요. 박은지의 제안이 예상 외웠어요. 10년 전 실패의 아픔을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었죠. 박 팀장. 그런데 이번엔 뭐가 다를까요? 예산도 없고 사람들 믿음도 없는데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박은지가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비공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KC2C라는 이름으로요. KC2C. 그 순간 뭔가 번개 같은 영감이 스쳤어요. KC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좋아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건이 있어요. 실패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요. 약속할게요. 이번엔 바다가 인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KC1 보고서를 펼쳐봤어요. 실패한 데이터들 사이에서 희망의 단서를 찾고 있었죠. 분명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프랑스가 45년 동안 독점해 온 기술이라고 해서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건 아니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 앞바다에
LNG 운반선들이 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그 배들 중 하나에 우리 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지만 꿈에서 시작되지 않는 현실은 없으니까요. 박은지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새벽 2시 삼성중공업 영구동 7층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7명의 엔지니어가 완전히 다른 일에 매달려 있었죠. 모두 KC1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상민주의 연구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지우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존 설계를 다 지워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번엔 배기기가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해야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KC1의 설계념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10년 전 실패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의식 같았어요. 박은지가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7잔이 담긴 캐리어를 들고 있었죠.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박 팀장님이 오셨네요. 그럼 정말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원형으로 앉아서 KC2CI의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는 특별 프로젝트였죠. 정부 지원은 없었지만 삼성중공업이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KC1이 실패한 이유부터 정리해보죠. 박은지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영하 163도에서 철판 균열 콜드 스팟, 현상, 가스 누출. 이 세 가지가 주요 문제였어요. 이상민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GT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아내야 할 부분이에요. 제가 펜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GT의 특허 문서를 보면 핵심 기술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설계념을 정리했어요. 기존의 단순한 이중벽 구조가 아닌 2차 방벽의 완축을 추가하는 혁신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최영호 선임면 연구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선을 준비해 뒀어요. 소형이지만 실제 LNG를 담을 수 있는 테스트 베셀이요. 진짜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물었어요. 네. 대한아울렌지에서 폐기 예정이던 실험선을 개조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충분히 테스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론만 가지고 실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바다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 맡은 업무를 하고 밤에는 KC2C 설계에 매달렸어요. 주말에는 통영 실험장에 가서 직접 용접 작업을 했죠. 7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어요. 다른 부서는 물론이고 경쟁사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프랑스 GT 역시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극운 실험은 실패였어요. 영하 150도에서 미세한 진동이 발생했죠. 두 번째 실험도 실패. 온도 편차가 예상보다 컸어요. 10번째 실험에서야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은 생기지 않았지만 아직 가스 차단 성능이 부족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죠. 수십 번째 실험에서 이상민이 소리쳤어요. 온도 안정화됐어요. 영하 160도에서 2시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어요. 가스 누출 테스트가 남아있었으니까요. 1년 6개월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12번째 실험에서 가스를 주입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압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1시간 후 미세한 변동이 시작되었죠. 압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최영구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괜찮아요. 허용 범위 아닙니다. 박은지가 침착하게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5시간째인데 아직 누출이 없어요. 이상민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절반이에요. 진짜 테스트는 바다에서 해야죠. 하지만 실험실 테스트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어요. KC1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였으니까요. 실험이 끝나고 우리는 설계 파일에 이름을 붙였어요. KC2C, 한국형 화물창. 2세대 2년간의 비밀 연구가 드디어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기술이었지만 곧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연구실을 나서면서 박은지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바다로 나갈 차례네요. 네, 바다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통영 앞바다에 떠있는 실한 시험선이 보였어요. 작은 배였지만 우리에게는 꿈을 실현할 무대였죠.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진짜 바다에서 승부를 볼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파리의 GT 본사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앙투안 르브르게 사무실에 급하게 들어온 정보 담당자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비밀리에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앙투안이 보고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또 시도한다고. 참 끈질긴 사람들이군.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대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KC 왬도로 한번 망신당한 게 부족해서 또 도전한다는 건가? 2년 정도 숨어서 뭔가 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정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응이 필요할까요? 대응. 앙투안이 크게 웃었습니다. 45년간 우리가 쌓아온 기술을 2년 만에 따라잡는다고. 그들이 아무리 용을 써봐야 결국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10년 전처럼 말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순진해. 기술이란 게 열정과 노력만으로 되는 줄 알아봐.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지. 곧 그들도 알게 될 거야. 앙투안은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지켜보자. 어차피 실패하면 다시 우리에게 올 테니까 그때 계약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도 되겠군. 파리의 밤하늘 아래 GT 본사에는 여전히 오만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3개월 후 파리 GT 본사 기자, 회견장 앙투안 르브르기 연단에 섰어요. 세계 해운업계 기자들이 모인 자리였죠. 원래는 GT의 신기술 발표회였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앙투안 CTO님, 한국에서 독자적인 LNG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이터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앙투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우리 한국 친구들 말씀이시군요. 또 화물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회장의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10년 전 KC1의 실패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열정은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앙투안이 물잔을 들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기술이라는 건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죠. 특히 프랑스만큼의 시간이 말입니다. BBC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2년간 비밀리에 연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2년 앙투안이 크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2년 만에 따라잡는다고요. 그건 마치 음악을 2년 배운 사람이 베토벤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기자들이 펜을 밥이 움직였어요. 이런 직설적인 발언은 좋은 기사 소재였으니까요. 앙투안은 더욱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LNG 화물창 기술은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영하 163도에 극한 환경에서 완벽한 기밀성을 유지해야 하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치며 강조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증기관들이 저희 GT의 승인 없이는 어떤 화물창도 인증해주지 않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앙투안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답했습니다. 글쎄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KC1 프로젝트 때 말입니다.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KC1에 참담한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앙투안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다만이 분야는 경험이 절대적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때 한국 하은신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 1위 국가인데요. 충분한 기술력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한국의 조선 기술은 정말 훌륭합니다. 앙투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배를 만드는 것과 화물창을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마치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엔진을 잘 만들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앙투안은 동료들과 함께 파리 시내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샴페인을 따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용감해요. 하지만 용기만으론 기술을 이길 순 없죠. GT 마케팅 디렉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실패하면 계약 조건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셈이죠. 앙투안이 잔을 들어올렸어요. 실패는 항상 좋은 교훈이 되니까요. 그들의 교훈으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앙투안의 휴대폰에 예상치 못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한국 정부 담당자로부터 온 것이었죠. 한국팀이 실제 해상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제주까지 시험 운항을 계획 중입니다. 앙투안은 잠시 멈춤했어요. 단순한 실험실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바다에서 테스트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설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해보려는 건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바다에서 실패하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겠군. 그는 메시지를 지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멀리 한국에서는 KC2C 팀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영항의 정박한 실험선에는 2년간의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박은지가 선장실에서 항해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고 저는 화물창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내일이면 프랑스의 조롱에 대한 답을 바다에서 찾게 될 거예요.
과연 누가 웃게 될까요? 제가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바다는 조용했지만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는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통영광 새벽 5시 폭우가 거제만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항구의 크레인들이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3번 부두에는 여전히 불이 켜진 배 한 척이 있었죠. KC2C 실험선 한국호였습니다. 저는 우비를 입고 선체 외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2년간의 연구 결과가 고스란히 담긴 화물창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손전등을 비춰가며 용접 부위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빗방울이 헬멧에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들렸어요. 박은지가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비를 맞으면서 뭘 하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마지막 확인이라고 내일 출항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녀가 제 옆에 서서 함께 배를 바라봤어요. 2년 전의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지 묻더군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지만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배 안쪽에서는 7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이상민이 온도 센서계를 하나씩 점검하며 모두 정상 작동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최영호는 압력 게이지 앞에서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리며 문제없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김현수는 가스 주입 시스템 테스트를 마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선장실에서는 박은지가 항해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제주까지 약 30km 예상한 게 시간은 18시간이었어요. 저는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고 그녀는 내일 오후부터 파도가 높아질 예정이지만 운항에는 지장 없을 것 같다고 기상청 자료를 보며 답했습니다. 그때 연구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압력 그래프에 이상이 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뛰어갔어요. 모니터 화면에 빨간 선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화물창에 문제가 있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어떤 이상인지 물어보자 2차 방벽에서 미세한 압력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어요. 아주 작은 수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니 압력 변동폭이 0.02바 정도였어요. 허용 기준치가 0.5바이니까 연구바이니까 아직 안전한 범위였습니다. 박은지가 옆에서 그 정도면 괜찮다고 실제 운항 중에는 더 큰 변동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바다에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한 번 더 정밀 점검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다음 3시간 동안 우리는 화물창 전체를 재점검했습니다. 모든 접합부, 모든 센서, 모든 배관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미세한 압력 변동은 측정 장비의 민감도 때문이었죠. 이상민이 안 돼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10년 전 K씨도 초기 테스트에서는 정상이었거든요.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으니까요. 오후 2시 마지막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은지가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내일 오전 6시 추항이며 항해 중 3번의 정밀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출항 2시간 후, 두 번째는 중간 지점, 세 번째는 제주 도착 직전이었어요. 김현수가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저는 즉시 가스를 배출하고 비상 정박한다고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편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저녁 7시 팀원들이 하나씩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을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혼자 배에 남아서 야경을 봤어요. 통영 앞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배들의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그 바다를 가로질러 제주까지 가게 될 거였죠.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KC1의 실패와 20년간의 굴욕을 딛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박은지에게서 온 것이었죠. 내일은 우리가 주인공이니 바다가 심판하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바다는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누가 진짜인지 말이라고요. 밤 11시 마지막으로 화물창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내벽이 마치 거울 같았어요. 그 안에 비친 제 모습이 2년 전보다 훨씬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화물창에게 속삭였어요. 내일 바다에서 만나자고 말이에요.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은 구름이 많지만 비는 오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파도 높이 12mm로 시험해 하기에는 적당한 조건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멀리파리에서 앙투안이 뭘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마 우리가 내일 출항한다는 사실도 모를 거였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한국의 바다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말이에요. 통영왕. 새벽 6시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지만 샘번 부두는 이미 분주했습니다. KC2C. 실험선. 한국호가 드디어 추항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상민이 기관실에서 최종 점검을 마쳤다고 보고했고 저는 선교에 올라가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화물창. 내부 온도는 현재 영상 25도였어요. 오늘 내용 잘 보셨나요? 45년간 막혀있던 기술 장벽을 한국이 뛰어넘었다는 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의지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추격자가 아닌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과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